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웃님들께 약초 비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모회사 연구원이었던 분께 비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그동안 잘 써먹었지요. 이 자리를 비롯 그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주로 보습이나 미백 등 피부에 좋은 비누를 만드셨는데 저는 약초를 채취해서 기능성 비누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이는 나무는 북나무인데 무좀에 좋은 비누입니다. 무좀이 있는 분은 북나무만 넣어 만들어도 무좀에 통하지요. 저는 거의 모든 사람이 써도 좋은 비누를 만들고자 많은 약초들을 합방해서 썼습니다. 약초를 채취해서 가루 만드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북나무와 비슷한 나무는 참 많습니다. 온나무가 있고요. 개온나무도 있지요. 그리고 가죽나무, 개가죽나무가 있습니다. 북나무는 보시는 것처럼 잎에 돌기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수는 구분이 어렵지만 잎이 좀 자라면 돌기가 생기지요. 유심히 봐두셨다가 초봄에 새순이 올라올 때 채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북나무 순을 깨끗이 씻어 말려 딱딱한 잎줄기 부분은 제거하고 분쇄기에 무리가 가지 않을 부드러운 아이들만 남겨둡니다. 지금 보이는 나무는 쌀이나무입니다. 쌀이나무는 잎과 가지를 약재로 쓰는데 초봄에 연한 부분은 비누 재료로 씁니다. 나중에 꽃이 피면 꽃과 잎을 훑어서 써도 되지요. 폐에 좋은 약초가 피부에 좋듯이 쌀이나무도 폐에 좋습니다. 쌀이나무 밑둥을 태워 나오는 기름을 습진에 쓰는데 저는 복잡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 새순을 쓰고 있습니다. 가끔 꽃도 쓰지요. 꽃은 건강에 좋은 밀원식물로 쓰이고 씨앗은 갈아서 떡이나 수제비를 만들어 먹었다고 하더군요. 쌀이나무 줄기로는 광주리 같은 것도 만들고 빗자루도 만들어 쓸 정도로 아주 친숙한 나무입니다. 고혈압에도 좋고 신장에도 좋다고 합니다. 북나무 간섭하는 날 쌀이나무도 같이 간섭을 했습니다. 새순 채취하는 시기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차피 줄기는 빼고 잎만 쓸 아이라 상관없습니다. 여름에 꽃 필 때까지 아무 때나 쓰면 됩니다. 이 아이도 같이 말려 분쇄기가 싫어할 딱딱한 줄기는 제거하고 잎만 쓰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아이는 도둑놈 지팡이라고 부르는 고삼입니다. 뿌리는 살충제로 쓰고 봄에 나오는 새순은 비누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줄기도 말리면 딱딱해지더군요. 저는 방앗간 가는 것도 귀찮아서 가급적 뿌리나 딱딱한 줄기는 멀리합니다. 비누를 단방으로 만들면 많이 채취해서 방앗간에 가서 갈아오면 좋은데 저는 20여 가지 재료를 넣어 만들기 때문에 모든 가루를 분쇄기로 해결합니다. 고삼은 피부의 화농증과 습진, 그리고 오매 쓰는데 피부 백선균 등 가려움증에도 좋습니다. 고삼도 아주 효자 작물입니다.
이웃님들 텃밭 주변에 보시면 고삼이 많이 자라고 있을 텐데 시간 나실 때 간섭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세 가지 재료는 미리 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 말려둔 머위를 분쇄기에 갈아보려고 합니다. 머위는 종기나 상처를 치료하고 통증에도 좋아 타박상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저는 초봄에 머위를 먹고 입이 더 써지고 질겨질 무렵에 머위를 채취해서 줄기는 먹고 잎만 말려 가루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분쇄기입니다. 처음엔 1단에서 갈아주고 점차 단수를 높여 곱게 갈아줍니다. 약초 한번 갈아주면 집안에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청소를 각오하고 몇 가지를 한꺼번에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계속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 상태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에 이렇게 갈아주면 고운 가루는 밑으로 빠지고 딱딱한 아이들이 남게 됩니다. 아무리 곱게 갈았다 해도 딱딱한 아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채에 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나오는 찌꺼기도 들인 정성을 생각하면 아까워서 차 다릴 때 쓰곤 했는데 보관도 번거롭고 해서 바로 텃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알뜰해도 탈이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루를 플라스틱 통에 넣어 이름표를 위쪽과 옆쪽에 붙여 보관하면 됩니다. 그래야 빨리 찾기가 쉽습니다. 가루로 만든 약초들을 냉동에 보관하면 좋을 텐데 하나 있는 냉동고는 식구들 먹거리 넣어두기 바빠서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 넣어 냉장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피부와 탈모에 좋은 작물 중 산에서 채취가 가능하거나 키우는 작물들을 만나면 모두 비누 재료가 됩니다. 제가 구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블로그 이웃님들이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게 이리 많은 양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고 하시겠지만 이 비누로 아주 심한 화농성 여드름을 고쳤고 무좀도 좋아졌으며 아토피로 그리 고생하던 조카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신장 투석으로 몸이 가려운 분이 좋아했던 비누라고 천안땡님이 얘기하시더군요. 탈모 비누는 머리가 새로 자란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탈모 비누는 저를 위해서 만들었지요. 제가 사용을 해보고 상태가 좋아져서 많은 분들께 나눔을 했습니다. 천연비누 효능은 모두가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리 기분 좋은 얘기를 듣다 보면 힘이 들어도 가루 만드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로그 이웃님들 중에 제 비누를 써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효과를 보신 분도 있고 후기가 올라오지 않아 어찌 되었는지 궁금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비누를 한두 개 쓴다고 해서 효능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계속 써야지만 효능이 나타나니 유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쓰시는 게 좋겠지요. 이 재료들로 약초 비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약초 비누와 탈모 비누는 서로 들어가는 재료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약초별로 약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성초는 아토피에 좋습니다. 세부름은 이명래 고약에 들어갈 정도로 피부에 좋은 아이입니다. 폐에 좋고 항균작용 및 피부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습진이나 무좀에도 좋지만 텃밭에서는 적군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제 오늘 열심히 뽑아내고 있네요. 그리고 뽕잎도 항균작용을 하며 노화에 좋고 피부 보습에 좋습니다. 진피는 귤 껍질 말린 것을 말함인데 항균작용을 하며 알레르기성 피부에 좋습니다. 카렌듈라는 금전화라고도 부르는데 아토피에 좋으며 건성 피부나 민감한 피부에 좋고 습진 피부염 등 상처 치료에 좋습니다. 고삼은 앞에서 알려드렸지요. 화농성 습진과 가려움증, 옴에 좋습니다. 그리고 머위도 알려드렸는데 종기나 상처를 치료하고 타박상에도 좋다고 합니다. 삼백초는 벌레에 물리거나 종기 치료에 좋습니다. 어수리는 피부에 쓰인다고 나오는데 콜린성 두드러기에 좋은 것 같아 텃밭에 재배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레나물은 염증에 정말 좋은 약초입니다. 여드름에 좋겠지요? 종기나 악창에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은화 인동입니다. 피부 미용에 좋고 종기나 여드름에 쓰입니다. 인삼은 건강에도 좋지만 피부 탄력,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합니다. 금화교는 많이 들어보셨지요? 천연 콜라겐입니다. 저는 금화교를 넣기 전에는 글리세린을 썼는데 지금은 금화교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파파야도 텃밭에 키워 잎을 가루내었습니다. 벌레 물린데 화상, 상처, 피부 알레르기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비파는 이웃님이 보내주셨는데 폐에 좋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에도 좋습니다. 아토피와 통증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 고구마 잎은 미백에 좋은데 올해는 고구마를 키우지 않아 내년 비내부터는 고구마 잎을 넣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중요한 감초 분말입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뜻은 어디고 빠지는 데 없이 다 들어간다고 해서 나온 말인데 감초가 모든 약재를 조화롭게 만들기 때문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백선피입니다. 아토피 피부 습진에 좋은 비누입니다. 그동안은 블로그 이웃님이 산에서 채취한 것을 보내주셨는데 앞으로는 텃밭에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쌀이순과 꽃으로 만들었습니다. 습진과 여드름 등에 좋지요. 그리고 소르쟁이는 각종 여드름, 습진, 부스럼 등에 좋습니다. 치약에 쓰는 아이를 대신 썼습니다. 그리고 모링가와 아피오스 잎으로 만들었습니다. 노화 방지와 탈모, 여드름 등에 좋습니다. 북나무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무좀에 진짜 좋은 약초지요. 그리고 논이가루는 단방으로 비누 만드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피부 재생, 트러블, 보습 등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가루로 비누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가루를 많이 넣어 비누를 만들고 싶은데 가루를 많이 넣으니 비누를 쓰다 보면 나중에 거품이 덜 나더군요. 제 비누에는 어성초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골고루 넣고 있지요. 적어도 40g은 넣고 싶은데 31g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가루 준비는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비누에 넣을 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효능 좋은 술은 비누에 좋은 약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여름에 비누가 무르는 것을 예방해 주기도 합니다. 겨울 비누엔 술을 덜 넣고 여름 비누에 술을 많이 넣는 게 좋습니다. 피부에 좋은 모든 약초들을 가루로 만들기도 하지만 약성을 배가시키기 위해 술도 담고 발효액도 담고 있습니다. 단방으로 여러 가지 술을 담기도 하지만 피부나 탈모에 좋은 재료들을 골고루 섞어 통에 꽉 채우고 술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도 따로 거르지는 않고 그대로 두고 따라서 쓰고 있지요. 이 술에 방금 담았던 술들을 모두 섞어 통에 담아 비누 재료에 넣어줍니다. 앞에 보았던 뿌리술은 백선주이고 씨앗은 비파주입니다. 피부 미백에 좋은 적골목 꽃주도 있었고 유자 씨앗으로 담은 술도 있고 탈모 비누에 넣을 백자인 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나 피부에 좋은 발효액입니다. 감기 발효액 담듯이 1년 내내 텃밭에서 나오는 재료를 넣거나 주변 산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간섭해서 수시로 합방을 해서 피부 발효액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발효액은 2년 차인데 아직 거르지 않고 있습니다. 설탕으로 발효액을 담아도 약성이 다 빠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두고 있습니다. 무슨 약초가 들어갔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네요. 처음엔 견출지를 사용해서 적어주다가 너무나 많은 약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포기하고 그때그때 비누에 좋은 발효액을 합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양이 많아 단방으로 담은 아이들과 섞어주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아이들은 거실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안방 화장실에도 약초방으로 쓰고 있는데 하도 정신이 없어서 거실에 있는 아이들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아이들 담아만 놓고 관리할 시간이 없어서 어머니가 가끔 닦아주시는데요. 정말 죄송한 일이지요. 지난번 이웃님과 얘기했듯이 앞으로는 발효액은 안 담으려고 하지만 감기 발효액이나 피부 탈모 발효액 그리고 매실 오미자 비파 발효액은 꼭 필요하니 안 담을 수가 없습니다. 더 늙어 비누를 만들 수 없게 되면 발효액도 많이 줄어들겠지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저는 잠깐 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아이들은 각각 나름대로 피부나 탈모에 좋은 아이들입니다. 살구도 피부에 좋고 탱자식초도 피부에 좋습니다. 유자도 피부에 좋지요. 그리고 오미자도
피부에 좋아서 발효액과 술이 모두 들어갑니다. 백선주도 피부에 좋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지만 비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라 도움이 되시라고 모두 올려봤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비누 만드는데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전자저울, 핫플레이트, 스텐 비커, 커터칼, 시약 스푼, 비누 모양을 만들어주는 몰드, 여기에는 없지만 포장랩도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비누 몰드는 여러 용량이 나오는데 저는 100g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만들 때 3개의 몰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를 쟁반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토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누 몰드입니다. 몰드가 너무 작으면 비누가 빨리 닳아서 저는 100g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액과 술을 섞어서 각각 병에 담아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누 베이스입니다. 호호바가 들어가서 약성이 좋습니다. 저는 한번 만들 때 이 몰드 2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자원구 인퓨즈 오일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 스윗 오렌지 에센셜 오일, 그리고 티트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강지킴이 만들어주신 자원구 오일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가루 재었던 31g 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자저울은 꼭 필요합니다. 발효액과 술과 그 다음에 가루를 넣어줄 컵이 필요하고요. 뭐 종이컵도 상관없습니다. 핫플레이트와 비커, 저는 제일 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약 스푼이 필요하고요. 이제 비닐 장갑을 끼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누 베이스를 잘라주어야 되는데요. 미리 절단되어 있는 베이스가 오지만 3분의 1 정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모두 절단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늘 비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재지 않고 2개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웃님들은 몇 개의 비누를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비누를 먼저 무게를 측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비누 1kg, 베이스 하나에 1kg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2kg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비누를 잘라주는데 잘게 잘라줄수록 비누가 빨리 녹겠지요. 촬영에 신경 쓰다 보니 비누 자르는 것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비누 베이스는 투명도 있는데 저는 늘 흰색 비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2개를 잘라주면 저 비커가 3kg짜리인 것 같은데요. 그게 가득 찹니다. 하나는 잘라주고 이제 나머지 1개를 잘라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누 만드는 과정은 그리 힘들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약초를 채취해서 말리고 가루 내고 발효액 담고 술 담고 그러는 과정들이 힘이 들더군요.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덜 힘들 텐데 피부에 좋다는 약초가 있으면 뭐든지 간섭을 하게 되더군요. 이웃님들은 처음에는 단방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필요한 비누가 어떤 비누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처음에는 분말을 사서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비트라든가 파프리카 같은 걸로 비누를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누 판매하는 곳에 비누가 아니고 그 비누 재료, 비누도 판매하긴 하지요. 비누 재료 판매하는 곳에서 가루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효능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비누 만드시게 되면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베이스는 다 잘라서 비커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전기렌지를 사용할 때는 2단에 넣고 사용을 했는데요. 이번에 핫플레이트는 선물을 받아서 처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낮은 온도가 500이더군요. 전기렌지는 2로 했고요. 핫플레이트는 최고 낮은 500을 사용했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비커에 베이스 자른 걸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은 500으로 맞춰 주었습니다. 전기렌지는 2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왜 온도가 중요하냐면
저온에서 할수록 비누의 거품도 나고 좋기 때문입니다. 백도가 되지 않도록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은 지루하신데요. 비누 만들 때 보면은 이 과정이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요. 비누 베이스를 잘라서 비커에 올려 놓고 그 다음에는 비누에 들어갈 재료들을 간섭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느라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비커에 베이스를 넣어주고 이제 비누에 들어갈 재료들을 계량을 해줍니다. 먼저 발효액을 넣겠습니다. 발효액은 2%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kg당 20g을 넣는데 2kg이기 때문에 40g을 넣습니다. 여름에는 40g 정도 들어가지만 겨울에는 비누가 너무 딱딱해질까 염려되어 50g 정도를 넣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이지 않아 몇 g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40에서 50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3%까지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라도 너무 비누가 물러질까봐 덜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은 똑같이 2%를 넣지만 여름에는 더 많이 넣어주고 겨울에는 조금 넣어줍니다. 겨울에 비누가 너무 딱딱하면 거품이 나지 않으니까요. 발효액과 술이 반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스가 녹으면 들어갈 재료는 가루와 술과 인퓨즈 오일이 들어갑니다. 가루는 재료에 2에서 3%가 들어가는데 제 경우에는 조금 덜 넣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비누가 거품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좋은 상태로 비누를 쓰고 싶어서 가루를 좀 덜 넣고 있습니다. 좀 많이 따라져서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덜어주고 52g을 넣겠습니다. 이건 완전 엿장수 맘입니다. 이제 발효액은 50이 넣어주고 술을 계량하겠습니다. 술도 발효액과 마찬가지로 2에서 3% 정도 들어갑니다. 여름에는 더 많이 넣어주고 겨울에는
조금 적게 넣어줍니다. 47g을 따라 주었습니다. 자, 이제 비누 베이스가 녹고 나면 넣어줄 아이를 따로 챙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술과 발효액을 바꿔서 넣어줄 때가 있는데요. 발효액은 60도 이상이 되면은 약성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비누 베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 베이스를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트리에탄올 아민을 첨가하지 않은 좋은 비누 베이스를 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리에탄올 아민을 비누에 첨가하게 되면 약간의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용하는 비누 베이스는 100% 식물성 코코넛 오일과 팜오일, 그리고 호호바 오일로 만든 저자극성 고급 베이스입니다. 재료를 잘 구비해 놓고 베이스를 잘못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베이스를 골랐습니다. 다른 베이스에 비해 좀 비싸긴 해도 저는 최고의 비누 재료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이웃님들도 참고하시고 쇼핑하실 때 비교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베이스가 다 녹은 것 같아서 불을 꺼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베이스를 녹일 때 조그만 덩어리가 하나 느껴질 때쯤 불을 미리 끄곤 합니다. 왜냐하면 베이스가 끓게 되면 비누의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비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술을 부어주고요. 가루도 모두 넣어줍니다. 사실은 저어가면서 오일도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혼자서 사진 찍고 한 손으로 돌리다 보니 오일 넣어주는 영상이 나오지 않았네요. 인퓨즈 오일은 3%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2kg로 봤을 때 60g이 되는 거지요. 60방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저어주어서 골고루 섞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비누를 저어주실 때는 한 방향으로 저어주셔야 잘 굳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 방향으로 저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리 배웠답니다. 저는 그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항상 한 방향으로 저어주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저어주었을 때 비누가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묵 쓸 때도 마찬가지죠. 묵 쓸 때도 한 방향으로 저어주어야 묵이 잘 굳는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참 착한 사람이네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지키니까요. 자, 열심히 저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워서
저는 에어컨을 틀고 비누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름에 비누 만들려면 상당히 덥습니다. 반복되는 영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저어주실 때 가루는 모두 풀어주셔야 됩니다. 가루가 무거운 가루가 있고 가벼운 가루가 있습니다. 가벼운 가루는 2g만 넣어도 양이 많지만 무거운 가루는 양이 적지요. 경우에 따라서 많고 적고 따로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웃님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통으로 2에서 3%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가루도 발효액도 술도 2에서 3%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풀어진 것 같습니다. 많이 저어주었으니 잘 섞였겠지요. 이 상태로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가끔 신경을 쓰시면서 잘 보시면은 위에 막 같은 게 생깁니다. 자, 시약 스푼으로 한번 볼까요? 아직은 생기지 않았네요. 막이 생기면 들어갈 재료들을 옆에 가지런히 놓아 주었습니다. 에센셜 오일 3종류와 자운고 오일 그리고 발효액입니다. 많이 지루하시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자, 이제 막이 생겼네요.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시약 스푼으로 걷어주면 이 막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발효액을 따라주고요. 그리고 스윗 오렌지. 스윗 오렌지는 베이스 1kg당 20g을 넣어줍니다. 제가 베이스 2kg를 잡았으니 40방울을 넣어줄 겁니다. 자, 스윗 오렌지를 다 넣어 주었고요. 다음엔 티트리. 티트리는 베이스 1kg당 30방울을 넣어줍니다. 2kg 베이스였으니 60방울을 넣어주면 됩니다.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요? 자, 티트리도 넣어 주었고요. 이제 라벤더 오일을
넣어주면 됩니다. 라벤더 오일도 베이스 1kg당 30방울을 넣어주면 됩니다. 제가 베이스 2kg를 넣었으니 60방울이 되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윗 오렌지는 베이스 1kg당 20방울이고 티트리와 라벤더는 30방울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자운고 오일 저는 60방울을 넣어줍니다. 이 아이가 워낙 피부에 좋은 아이라서요. 많이 넣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겨울에 보습을 위해 로션에 이 자운고 오일을 조금 덜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름도 조금 덜 생기는 것 같더군요. 자, 이제 넣어줄 건 모두 끝났습니다. 열심히 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많이 저어주셔야 골고루 잘 섞입니다. 이때도 한 방향으로 저어주셔야겠지요. 사실 심하게 막 저어주다가 비누액이 여기저기 튀곤 하는데요. 오늘은 좀 얌전하게 저어주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 비누를 만들게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모두 신비한 약초 세상 덕분이지요. 그곳에 계신 분들이 같이 약초 공부를 하고 그곳에 모인 분들이 또 한 그룹을 만들어서 저희가 비누를 만들게 되었거든요. 자, 계속 저어주고 있습니다. 제 비누는 다 연두색이나 초록색 비누가 만들어집니다. 거의 나뭇잎들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가끔 이웃님들 비누를 보면 너무 예뻐서 저도 반하곤 하는데 제 비누는 투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비누 좀 이쁘게 만들어 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약성에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제 비누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님들은 비누 만드는 법 배우셔서 저보다 더 예쁘고 멋진 비누 만드시면 좋겠네요.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제 비누 베이스에 부어주면 됩니다. 이 몰드는 100g이 조금 더 넘더군요. 그래서 꽉 차지 않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시약 스푼으로 이렇게 저어주면서 부어주셔야 가루가 골고루 들어가는데요. 제가 사진 촬영 때문에 많이 저어주지 못하고 그냥 이 상태로 부어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웃님들은 비누 만드시게 되면 시약 스푼으로 계속 저어주면서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좀 흔들어 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바라기 몰드를 참 좋아합니다. 해바라기 몰드는 100g짜리지요. 그래서 해바라기 비누 몰드는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르다 보면은 가끔 풀빵이 생각이 납니다. 먹고 싶기도 하고요. 비누 만드는 거 보시느라고 이웃님들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제가 이거 비누 만드는 것도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동영상을 좀 긴 동영상을 찍고 싶어서 생각을 해보다가 비누 만드는 방법을 이웃님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일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 몹시 어정쩡합니다. 세련되지가 않았지요. 다음 탈모 비누 만들 땐 제가 동영상을 잘 찍어서 이웃님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8개 몰드에 부어 주었고요. 조금 남지요? 제가 2kg를 넘게 했으니까요. 이 몰드에는 3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장미 몰드는 110g 정도 되더군요. 그래서 더 적게 넣어줍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장미 몰드가 이쁘지가 않아서 저는 비누 만들 때마다 3개만 장미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번 만들 때 비누가 21개가 나옵니다. 저는 이 비누를 추석과 구정에만 만들고 있는데요. 그때 선물용으로 이 비누를 씁니다. 제가 운영하는 실용음악 학원 강사들한테 이 비누를 선물로 주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다들 고마워하네요. 자, 이제 모두 부어주었습니다. 이제 굳히는 일만 남았지요. 이웃님들, 지금까지 비누 영상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누가 차가운 데 있으면 빨리 굳는데 여름에는 빨리 굳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에어컨 나오는 곳에 비누를 두면 금방 굳습니다. 자, 몰드에서 비누를 꺼내주고 있습니다. 이때 제 기분 아실까요? 희열을 느낍니다. 예쁜 비누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비누입니다. 이때는 향도 참 좋습니다.
이 향을 날아가지 않게 하려고 랩에 포장을 해서 또 비닐 봉지에 넣어주고 있지요. 해바라기 비누도 윤이 납니다. 오늘은 포장지가 집에 없어서 몰드에서 비누 빼는 영상까지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웃님들은 저보다 더 포장을 잘 하시겠지요. 저는 솜씨가 별로 없어서요. 자, 해바라기 비누를 모두 빼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미 비누를 빼줘야죠. 모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장미 몰드 이쁜 걸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80g짜리라서 비누 쓰다 보면은 금방 없어지더군요. 너무 아쉬워서 큰 몰드를 구입을 했는데 모양이 그리 이쁘지가 않습니다. 이웃님들은 예쁜 몰드 사셔서 저보다 더 예쁜 비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비누 위쪽엔 가루들이 가라앉아서 진하게 나오지만 뒷부분은 쓸만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저 가루 느낌을 좋아하시더군요. 어떤가요? 비누 잘 만들었나요? 유님들 정말 비누 만드는 거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해드린 대로 따라 하시면 이웃님들도 비누 만들 수 있으니 그대로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